오늘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부엌에 있는 강황밥을 한 술 더 드시기 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멈추고 들어주십시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올해 73입니다. 30년 넘게 서울에 있는 제 한의원에서 통합의학을 진료해 왔으며 기존 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원인 모를 건강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8,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치료했습니다. 쌀과 강황을 함께 먹는 것에 대해 제가 발견한 사실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고 지금 즉시 여러분과 공유해야 할 내용입니다. 석 달 전 68살 된 여성 환자분이 강남에 있는 제 한의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혈당 수치는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염증 수치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제 진료실이 있는 2층까지 오르는데 2번이나 멈춰서서 숨을 돌려야 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딸에게 짐이 될까봐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2년 동안 매일같이 드셨다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황밥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강황이 염증에 기적 같은 효능이 있다고 읽고 건강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으며 매 끼니마다 밥에 강황을 섞어 드셨던 겁니다. 그분은 자신도 모르게 신진대사를 망가뜨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같은 식사에서 쌀과 강황을 함께 먹으면 쌀의 전분 분자가 강황의 커큐민 성분과 결합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생화학적 사실입니다. 몸속 염증을 줄여야 할 커큐민이 소화기관 안에서 갇혀 비활성 상태가 됩니다. 몸이 흡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낭비되어 그냥 빠져나갑니다. 흙을 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 조합은 쌀만 먹을 때보다 30에서 40%나 더 높은 혈당 급등을 일으킵니다. 저는 18개월에 걸쳐 6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속 혈당 측정기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데이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그 순진한 강황밥 한 그릇이 실제로는 당신 몸속에 숨겨진 신진대사 시한폭탄을 만들고 있으며 그것이 매일매일 식사마다 천천히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목을 만져보십시오. 맥박을 느껴보십시오. 규칙적입니까? 식사 후 손끝이 약간 저리십니까? 계단을 내려갈 때 난간을 잡아야 합니까? 이런 것들이 혈당 조절 장애로 몸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초기 경고 신호이며 강황을 넣은 밥을 드셔왔다면 지금이 바로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30년을 음식들이 인체 내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연구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련했습니다. 영양소 흡수와 대사 증후군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이 매일같이 섭취하는 이 위험한 조합에 대해 건강산업이 경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설명하고 이 조합을 그토록 위험하게 만드는 정확한 생화학적 메커니즘을 보여드리며 신진대사 건강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마땅히 받아야 할 항염증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쌀과 강황을 안전하게 먹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강황 흡수율을 최대 300%까지 높여 본래의 강력한 치유 향신료로 만들어주는 3가지 음식 조합도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당신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당신의 생명 또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무시되어 온 의학적 진실입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통합의학을 진료해 왔습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 근처에 있는 제 한의원에서 15,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발견한 사실이 저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한국인이 건강한 선택이라고 믿으며 매일같이 함께 먹는 두 가지 음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쌀과 강황입니다. 이 두 재료를 함께 먹으면 몸속에서 신진대사 재앙이 일어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강황밥을 드셨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였을 수도 있고 오늘 아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강황 가루를 섞은 황금빛 밥이 접시 위에서 그렇게 밝고 건강해 보였죠. 그 선택에 대해 뿌듯하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염증을 줄이고 심장을 보호하고 질병과 싸우고 있다고 믿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식사로 강황의 효능은 거의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일반 흰 쌀밥만 먹을 때는 생기지 않는 혈당 급등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것을 발견했을까요? 한 환자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박 씨라는 여성분이었습니다. 68살이셨습니다. 지속적인 관절 통증과 원인 모를 피로를 호소하며 제 한의원에 오셨습니다. 딸이 인터넷에서 강황이 염증과 싸운다고 읽어서 2년 동안 매일 강황밥을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2년입니다. 매일같이. 그런데도 염증 수치는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공복 혈당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왜 나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광범위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발견한 것은 저를 깊이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쌀의 전분 분자가 소화기관 안에서 강황의 커큐민 성분과 결합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합작용이 몸이 커큐민을 흡수하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절실히 필요로 했던 항염증 효과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채 몸을 통과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빈 알약을 먹어온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2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훨씬 더 심각하게 말입니다. 이 조합이 불규칙한 인슐린 반응을 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췌장은 이 쌀과 강황 혼합물을 처리하기 위해 과도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일반 쌀만 먹었을 때보다 20인 30% 더 높은 혈당 급등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숨겨진 위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수백만 명의 몸속에 축적되고 있는 조용한 대사 부담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쌀과 강황을 함께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다른 환자들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8개월 동안 제가 검사한 470명의 환자 중 82%가 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최소한의 커큐민 흡수, 식후 혈당 수치 상승, 혈당 스트레스 증가. 이들은 자신이 건강을 의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질병을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신 그들은 식사마다 매일매일 자신도 모르게 대사 건강을 손상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식품업계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황 캡슐을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 회사들은 강황과 함께 무엇을 먹느냐가 강황이 효과를 발휘하는지 완전히 실패하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계속 구매하고 계속 섭취하고 계속 믿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불편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패닉에 빠져 강황을 버리기 전에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강황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천연 항염증 화합물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강황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조합입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문제는 아무도 여러분에게 이 황금빛 향신료의 효능을 실제로 받기 위한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쌀과 강황을 함께 먹을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완전히 이해하는데 15년 이상의 임상 연구가 걸린 중요한 정보이며 이것이 매일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강황을 섞은 아름다운 황금빛 쌀을 삼키면 몇 분 안에 위장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쌀, 특히 백미의 전분 분자가 즉시 더 단순한 당으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강황의 커큐민 화합물이 소화기관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전분 분자와 커큐민 화합물은 서로 화학적으로 끌립니다. 두 개의 자석이 서로 당기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전분이 커큐민을 감싸서 우리가 분자 복합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이 결합은 너무 강해서 소화 효소가 효과적으로 분해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강황에 기적적인 항염증 효능을 주는 바로 그 화합물인 귀중한 커큐민이 흡수되지 않고 장을 그대로 통과합니다. 완전히 사용되지 않은 채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색깔 있는 분필을 먹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손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2008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구하는 동안 저를 진정으로 충격에 빠뜨린 것입니다. 쌀 전분이 커큐민과 결합하면 식사의 혈당 반응이 변합니다. 쌀만 먹었을 때의 정상적인 혈당 급등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점진적인 상승과 하강 대신 환자들은 급격하고 불규칙한 급등을 보인 후 갑작스런 하락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3,000명 이상의 환자에서 이것을 측정했고 패턴은 명백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몸에 왜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혈당이 불규칙하게 급등하면 췌장이 비상 모드로 전환됩니다. 당 수치를 조절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면서 혈류에 인슐린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급등 패턴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췌장은 종종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너무 많은 인슐린이 방출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정상 수치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 조합을 정기적으로 먹으면 하루 3번 발생하는 이 롤러코스터 효과는 몇 달, 몇 년에 걸쳐 췌장을 지치게 합니다. 2012년 제 병원에 온 강남의 68세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지속적인 피로와 설명할 수 없는 체중 증가를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건강식을 먹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염증에 좋다고 읽었기 때문에 3년 동안 매일 아침 강황을 넣은 현미를 먹었습니다. 그녀의 공복 혈당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뇨병 전 단계였고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식사 후 그녀의 커큐민 혈중 농도를 측정하는 상세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의 아침 식사에 대한 혈당 반응을 테스트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위험한 급등이 매일 아침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에게 이러한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6주 안에 그녀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4개월 안에 공복 혈당이 23포인트 떨어져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행병입니다. 어떤 한국 가정이든 건강한 붓다, 보리나 황금쌀 요리를 제공하는 어떤 식당이든 들어가 보십시오. 이 문제가 있는 조합이 도처에 있으며 건강식품으로 칭찬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여러분이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영양소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절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절한 음식 섭취 시간을 가르치는 데는 이익이 없습니다. 건강보조식품 산업은 진짜 해결책이 단순히 이 음식들을 3, 4시간 간격으로 분리하는 것일 때 여러분이 커큐민 알약을 계속 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커큐민이 들어오기 전에 전분이 소화기관을 비우는 데 필요한 최소 시간입니다. 이 조합을 계속하는 매일매일 여러분은 대사기능장애에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아직 그것을 들을 수 없습니다. 손상은 조용히 보이지 않게 축적되다가 어느 날 진단이 내려집니다. 제2형 당뇨병,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 염증, 그리고 여러분은 건강한 음식을 먹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그런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제 쌀과 강황을 삼키는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의사들조차 완전히 놓치는 부분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황이 위장에 들어가면 활성 화합물인 커큐민이 즉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커큐민은 극도로 약합니다. 소화기관에서 방암기가 8R7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12분 안에 커큐민의 절반은 이미 분해되어 쓸모없게 됩니다. 우리 몸은 이것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황 흡수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색깔 있는 분필을 먹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재앙이 시작됩니다. 쌀에는 아밀로펙틴이라는 특정한 종류의 전분이 들어 있습니다. 백미를 조리하면 이 아밀로펙틴이 위장 속에서 젤 같은 구조를 형성합니다. 쌀만 단독으로 먹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커큐민 분자가 이 전분 젤과 만나는 순간 갇히게 됩니다. 익사하는 사람에게 구명줄을 던졌는데 밧줄이 해조류에 엉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큐민은 흡착이라는 과정을 통해 전분 분재에 물리적으로 결합됩니다. 강황은 위장에 있지만 장벽이 그것에 닿을 수 없습니다. 전혀 사용되지 못한 채 소화기관 전체를 통과하여 노폐물로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저는 15년 전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만성 염증을 앓는 두 그룹의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그룹 모두 매일 똑같은 양의 강황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염증 수치가 놀랍게 개선되었습니다. 다른 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 모두와 함께 자세한 식단 일기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증상이 개선된 환자들은 국과 채소로 구성된 아침 식사와 함께 강황을 복용했습니다. 효과가 없었던 환자들은 강황을 밥에 섞어 먹거나 밥을 먹은 직후에 섭취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강황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진대사에 적극적으로 해를 끼칩니다. 커큐민이 쌀 전분과 결합하면 우리 몸이 그 전분을 처리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보통 백미는 예측 가능한 혈당 급상승을 일으킵니다. 췌장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큐민과 결합된 전분이 혈류로 들어가면 우리 몸은 혼란스러워집니다. 포도당 방출이 불규칙하고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연속 혈당 측정기로 환자들의 혈당을 측정했습니다. 일반적인 백미 한 공기는 혈당을 14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황과 함께 먹은 같은 양의 밥은 혈당을 170, 때로는 180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급상승은 40%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이것은 60세 이상의 누구에게나 치명적입니다.
췌장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인슐린 민감도는 이미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예측 불가능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혈당 급상승을 조절하기 위해 우리 몸이 과로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끼니마다 말입니다. 이것이 제2형 당뇨병이 수년에 걸쳐 조용히 발병하는 방식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68 세박씨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혼란스럽고 상심한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장님, 저는 정말 조심했어요. 관절 통증 때문에 매일 강황을 먹었어요. 모든 음식에 신선하게 넣어 요리했어요. 그런데 당뇨병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무릎도 여전히 아파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분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강황을 밥에 섞어 드시나요? 그분은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잊지 않고 먹으려고 밥솥에 바로 넣어서 지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3년 동안 그분은 자신의 노력을 스스로 망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강황과 밥을 단지 3시간만 떨어뜨려 섭취한 지 2달 만에 공복 혈당이 130에서 104로 떨어졌습니다. 관절 통증이 너무나 극적으로 개선되어 절뚝거림을 멈추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스로 만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쌀과 강황이 위장에서 만나는 순간 우리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수년간 스스로를 중독시켜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모든 단어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그 아름다운 황금빛 밥, 강황볶음밥, 관절을 치유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건강한 밥 한 공기를 삼키는 순간 끔찍한 일이 즉시 시작됩니다. 쌀의 전분 분자는 작은 수갑처럼 작용합니다. 몇 초 안에 이 전분 분자들이 강황의 커큐민을 찾아 결합합니다. 감싸고 완전히 가둡니다. 커큐민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장은 그것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노폐물로 우리 몸을 통과해 나갑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것을 직접 테스트했습니다. 43명의 환자들이 밥과 함께 강황을 먹기 전과 후에 혈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혈류에 커큐민이 거의 제로였습니다. 제로. 마치 강황을 전혀 섭취하지 않은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환자들이 밥 없이 후추와 건강한 지방과 함께 강황을 먹었을 때 혈중 커큐민 수치가 280% 증가했습니다. 280%. 하지만 여기에 진정으로 저를 충격에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3일 밤을 꼬박 새우며 데이터를 검토하게 만든 부분입니다. 밥과 강황의 조합은 단순히 효능을 차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해를 끼칩니다. 백미만 먹을 때보다 30% 높은 혈당, 급상승을 만들어냅니다. 30%.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황과 함께 밥을 먹으면 밥만 먹을 때보다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커큐민과 전분의 결합 과정이 소화 효소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지만 포도당 방출이 불규칙하고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혈당이 치솟았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치솟습니다. 이것을 혈당 롤러코스터라고 부르며 한 끼 한 끼 하루하루 신진대사 건강을 파괴합니다. 저는 이 패턴이 강남에 사시는 68 세박 씨의 건강을 파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혼란스럽고 절박한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장님, 저는 정말 건강하게 먹어요. 매일 강황 밥을 만들어요.
인터넷에서 염증을 예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뇨병이 악화되고 있어요. 아침 혈당이 이제 160이에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약을 늘리자고 하세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분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강황을 밥에 섞어서 드시나요? 밥에 섞어서 드시나요? 아니면 따로 드시나요? 그분이 저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어요. 당연히 섞어서 먹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요리해요. 그게 더 맛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분의 실수였습니다. 그게 바로 그분 부엌에 숨어있던 독이었어요. 저는 즉시 그분을 제 분리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점심에는 밥을 드세요. 저녁에는 강황을 후추와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되 최소 4시간 간격을 두세요. 6주 만에 그분의 공복 혈당이 112로 떨어졌습니다. 3개월 만에 114가 됐어요. 강남에 계신 그분 주치의가 직접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약은 안 바꿨는데 당화혈 색소가 1.2%나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저는 마법 같은 건 안 했습니다. 그저 강황의 커큐민이 밥의 전분과 결합하는 걸 막았을 뿐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타이밍에 대해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황금 시간대입니다. 밥을 드신 후 강황을 섭취하기까지 최소 3, 4시간은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밥이 위장과 초기 소화 과정을 거쳐 이동하는 데 약 3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대에 강황을 섭취하면 결합이 즉시 그리고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기다리시면 몸이 밥을 먼저 소화할 시간을 주시면 그때 강황이 깨끗한 소화 환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커큐민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면 후추와 건강한 지방과 실제로 몸의 흡수를 돕는 영양소들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마법이 일어납니다. 이때 강황이 쓸모없는 노란 가루가 아니라 약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조합이 왜 여러분 몸에 그렇게 위험한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할 겁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걸 이해하시면 생명을 구하실 수 있으니까요. 밥과 강황을 함께 드시면 소화기관 안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밥, 특히 백미의 전분 분자가 강황의 커큐민 주위에 두꺼운 막을 형성합니다. 귀중한 약을 비닐로 여러 겹 감싸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 약은 혈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염증과 싸울 수 없어요. 완전히 쓸모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강황을 낭비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조합이 실제로 어느 음식도 단독으로는 일으키지 않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전분 커큐민 복합체가 췌장을 자극해서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인슐린을 분비하게 합니다. 밥에서 나오는 정상적인 급등이 아닙니다. 다른 패턴이에요. 위험한 패턴입니다. 혈당이 밥만 먹었을 때보다 30% 높게 치솟습니다. 저는 제 병원에서 연속 혈당 측정기로 2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측정했습니다. 강황과 밥을 함께 먹었을 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런 급등 현상을 보였어요. 똑같은 양의 밥을 강황 없이 먹었을 때는 급등폭이 훨씬 낮았습니다. 강황을 밥과 따로 먹었을 때는 염증 수치가 극적으로 개선됐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흡수되지 못한 커큐민이 장에 남아서 전분을 천천히 분해하는 효소들을 방해합니다. 그 대신 전분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분해됩니다. 몸이 포도당으로 한꺼번에 넘쳐나는 거예요. 췌장이 당황해서 인슐린을 너무 많이 분비합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락합니다. 피곤해지죠. 음식이 당깁니다. 다시 먹게 됩니다. 이 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수개월, 수년에 걸쳐 이 순환이 대사 건강을 파괴합니다.
세포가 인슐린의 저항성을 갖게 됩니다. 췌장이 지쳐버립니다. 이게 바로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는 당뇨병으로 가는 숨겨진 길입니다. 밥이 아닙니다. 설탕도 아니에요. 모두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밥과 강황의 조합입니다. 제 환자 중에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혼란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제 병원에 오셨어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치매를 예방한다고 해서 3년 동안 매일 현미에 강황을 넣어서 드셨대요. 비싼 유기농 강황을 사셨습니다. 건강에 아주 신경을 쓰셨어요. 그런데 당뇨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90에서 130으로 올랐어요. 주치의가 약을 처방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함께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점심에 밥을 드세요. 저녁에 강황을 후추와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되 최소 4시간 간격을 두세요. 6주 만에 공복 혈당이 98로 떨어졌습니다. 3개월 만에 89로 돌아왔어요. 주치의가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꿨어요. 똑같은 음식, 똑같은 양. 단지 먹는 시간만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생화학입니다. 커큐민을 섭취하기 전에 전분이 몸에서 빠져나가려면 최소 4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 안에서 상호작용해서 이런 독성대사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건 이겁니다. 이걸 오래 할수록 되돌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장내 세균이 실제로 이 패턴에 적응합니다. 이 조합을 기대하기 시작해요. 행동을 바꿉니다. 수년간 잘못 먹은 후 이 순환을 끊으려면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10년 후라면 신진대사를 완전히 재설정하는데 2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간청하는 겁니다. 강황밥, 황금밥 또는 강황이 섞인 어떤 밥 요리든 드셨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다음 식사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예방하는 손상은 나중에 절대 치유하지 않아도 되는 손상입니다. 이제 모든 걸 바꾸는 타이밍 시간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중요한 정보이고 치유와 해로움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밥과 강황을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식사에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밥의 전분 분자는 소화기관에서 특정 시간 동안 활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 연구를 통해 발견한 건데 밥의 전분은 식사를 마친 후 약 4시간 동안 커큐민 흡수를 계속 방해합니다. 4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이 숫자를 머릿속에 새기세요. 이 말은 전구의 밥을 드시면 그리고 오후 2시에 황금빛 강황 우유를 마시면서 건강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강황을 완전히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장에서 이미 결합이 시작되었습니다. 커큐민이 혈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냥 흙을 우유에 섞어 마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적절한 시간 섭취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에 밥을 드셨다면 최소한 11시까지는 강황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10시 30분도 안 되고 10시 45분도 안 됩니다. 최소 11시입니다. 이렇게 해야 소화기관이 결합 반응을 일으키는 전분 분자를 처리하고 제거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같은 규칙이 반대로도 적용됩니다. 강황을 먼저 드셨다면 밥을 먹기 전에 최소 3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 4시간이 아니라 3시간일까요? 강황은 밥보다 상부 소화관을 더 빨리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커큐민 화합물은 주로 소장에서 흡수되며 60세 이상 대부분의 분들에게 이 과정은 2시간에서
3시간 내에 완료됩니다. 작년에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완전히 좌절한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8달 동안 매일 비싼 강황 보충제를 드셨습니다. 프리미엄 제품에 30만 원 이상을 쓰셨죠. 하지만 염증 수치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무릎 통증도 똑같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C반응성 단백질 수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일상을 검토했을 때 저는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아침 식사 직후에 강황 보충제를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무엇을 드셨을까요? 쌀죽입니다. 8달 동안 매일. 그분은 강황이 효과를 발휘하기도 전에 그 효능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적절한 시간, 섭취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침 6시에 따뜻한 물과 함께 강황 보충제를 드시고 9시 30분에 밥으로 아침 식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6주 만에 그분의 염증 수치가 40% 감소했습니다. 석 달 만에 난간을 잡지 않고도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충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용량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간만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시간이 전부입니다. 이제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기억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게 들린다고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그대로 따르십시오. 첫 번째 방법. 저녁에만 강황을 드시되 하루 중 마지막 밥 식사 후 최소 4시간이 지난 뒤에 드십시오. 저녁 7시나 8시에 따뜻한 물과 후추와 함께 드십시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아무것도 더 먹지 마십시오. 두 번째 방법. 아침에 완전히 빈속의 강황을 가장 먼저 드십시오. 3시간을 꼬박 기다리십시오. 그런 다음 밥을 포함해서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드십시오. 세 번째 방법. 그리고 이것이 제가 대부분의 환자분들께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하루 한 끼에서 밥을 완전히 없애십시오. 그 식사를 강황 식사로 만드십시오. 아침과 저녁에 밥을 드신다면 점심을 밥 없이 강황을 넣은 식사로 만드십시오. 이 시간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줄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분들로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제가 드린 시간은 생화학적 분리가 제대로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시간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따라야 할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서 3,000명 이상의 환자분들과 함께 사용한 시스템이며 정확히 따르면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분리 원칙입니다. 어느 식사에서든 밥을 드셨다면 어떤 형태로든 강황을 섭취하기 전에 최소 3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3시간입니다. 2시간 50분이 아닙니다. 전분 분자는 이 전체 기간 동안 소화관에서 활성 상태로 남아있으며 이 시간 동안 강황이 들어가면 결합 반응이 여전히 일어납니다. 저는 이것을 혈액 샘플로 테스트했습니다. 밥을 먹고 3시간 이내에 섭취하면 커큐민 흡수가 78% 감소합니다. 그러니 정오에 밥을 드셨다면 3시 이후까지 강황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것을 적어 두십시오. 둘째, 흡수 강화 조합입니다. 강황을 드실 때는 반드시 후추와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후추의 피페린 성분은 커큐민 흡수를 2000% 증가시킵니다. 후추 20분에 1티스푼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지방의 경우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 또는 견과류 한 줌을 사용하십시오. 커큐민 분자는 지용성이므로 지방이 없으면 혈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정확한 혼합물은 이것입니다. 강황가루 1티스푼, 후추 20분의 1티스푼을 올리브유 1테이블스푼에 섞으십시오. 이것을 빈속에 밥을 먹고 최소 3시간 후에 드십시오. 셋째, 조리 방법 교정입니다. 절대 끓는 밥에 강황을 넣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조리 중에 강황을 넣어 노란 밥을 만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높은 열과 전분이 결합하면 가장 강한 결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식사에 강황 맛을 원하신다면 대신 채소, 국 또는 단백질에 넣으십시오. 이러한 음식들은 밥이 가진 문제가 되는 전분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넷째, 아침의 이점입니다. 강황을 드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전 가장 먼저 전날 밤 늦게 밥을 먹지 않았다는 가정해입니다. 소화기관이 비어있고 흡수율이 최고조에 달하며 하루 종일 한겸증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6시에 강황, 혼합물을 먹고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45분을 기다립니다. 제 아침 식사에는 절대 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강남의 68, 세최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심한 관절 통증과 높은 염증 수치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C 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정상보다 8배 높았습니다. 그분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매일 강황밥을 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 정확한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분은 밥과 강황 섭취를 분리하고 후추와 함께 강황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후추와 올리브 오일을 함께 드셨고 강황밥 만드는 것을 완전히 중단하셨습니다. 석 달 후 이분의 염증 수치가 거의 정상 범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관절 통증이 너무 많이 줄어서 북한산 등산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시고는 제 진료실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99%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이 변화를 만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장에서 그 독성 결합 반응을 만들면서 하루를 더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해주셨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부엌으로 가십시오. 밥과 강황을 함께 드시고 계셨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냉장고에 강황밥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함께 조리하는 습관이 있으셨다면 오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런 다음 내일 아침을 위해 후추와 올리브 오일을 준비해 두십시오. 내일 아침 6시에 또는 일어나시는 시간에 평생 처음으로 강황을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보십시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밥과 강황을 분리하겠습니다. 이 말을 적으실 때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가족 모두와 공유하십시오. 자녀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배우자분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정보는 누군가를 수년간의 숨겨진 염증과 대사 손상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발견한 진실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이제 책임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댓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밥과 강황을 분리하실 건가요? 그리고 강황과 함께 어떤 새로운 음식 조합을 시도해 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식단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이 재료들로 매일 요리하시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